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오늘은 600년 넘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성균관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브레인이 성균관이었다면 입시 한라인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홍승우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홍승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10월 중반이고요. 정말 완연한 가을인데요. 수시 접수를 마친 학생들이 아직도 바빠요. 예, 면접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쁜데요. 성균관대학교 수시 일정이 어떤가요? 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들이 있겠죠? 성균관대학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형, 실기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세 가지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의 실기 시험들은 다 종료가 되었고요. 논술 전형에서 과학인재 전형의 논술은 끝났고 논술 우수 전형의 논술은 수능 직후 주말에 시행하게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금년에 코어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 올해 입시에서 코어 산업이 끼친 어떤 영향력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코어 사업이라는 게 대학의 인문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기초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위상이 위축되고 또 수험생들이 취업률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함인데요. 입학 전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인문과학 계열 쪽에 학문 후속 세대로 성장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어 산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문계 쪽 학생들이 아마 많이 지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성균관대학은 이제 성균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전형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면접 없이도 이 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이제 수험생의 부담을 없애주자는 측면에서 면접을 없앴고요. 물론 이제 또 하나는 대개열 모집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여건상 면접을 보기가 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쌓아온 서류 평가의 노하우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활동의 진위성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검증이나 실사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이제 2018학년도부터는 의예과, 사범대학, 예체능계 같이 인적성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써야 되겠는데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현재 논술 전형만 남아 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의 논술의 특징이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이제 사교육 없이 준비하기에 가장 용이한 교과서적인 논술로서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게 작년도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120분 동안 4문항을 풀었었는데 올해는 100분의 3문항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패턴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여섯 개의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요약하는 것이 1번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그 제시문의 바탕으로 해서 앞서 입장들을 비판하거나 동의하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2번에서 수리 논술이 없는 대신에 도표나 그래프가 주어져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래서 논리적인 서술 능력이나 창의력들을 평가하는 것이 저희 인문계 논술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총 4문항에 120분간 응시하게 되고요. 1번, 2번은 수학 공통, 3번, 4번은 생명과학 1, 2, 물리 1, 2, 화학 1, 2 총 6개 중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는 시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풀이 과정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는 습관들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결시하거나 그런 학생들을 빼더라도 실제 경쟁률이 10대 1, 많게는 30대 1까지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네, 사령관님께서 성균관대 논술은 사교육 없이도 교과서적 논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논술이 어려운데요. 성균관대 논술 이제 조금 있으면 실시가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점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있으면 좀 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대학의 논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그 대학의 기출문제, 모의 논술, 최근에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보고서까지 홈페이지에다 게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팁은 반드시 시간을 재고선 실전처럼 풀어보는 훈련들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시험 당일에 가서도 시간 안배나 그런 거에 실수가 없고요. 본인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점처럼 반복해서 풀어보는 훈련을 해보라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2번 문항이에요. 그 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건 인문 논술이에요. 그건 패턴으로 굳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대학에 따라서 인문계인데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고요. 또 일부 대학 같은 경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대신에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제가 사회문화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왜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쏙 들어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논술 경쟁률이 실질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제 과학인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할 때 과학 과목에서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논술 전형을 보면 과학 과목 6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않고 당일날 선택하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과목의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반면에 일반 논술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업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현장에 가서도 문제지를 보고 본인이 잘 풀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가 조금 작용이 될 수 있나요? 유불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편차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수능도 한 달여 남았어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정시 모집의 특징이 있겠죠? 정시는 사실 특징이 없습니다. 수능을 잘 봐야죠. 네. 단순합니다. 네. 실기 시험을 보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 군별에 따라서 모집 단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시는 이제 수능 100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정시제에서 전형 방법상의 좀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부 없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이나 디자인, 연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60, 실기가 40% 반영되고요. 스포츠과학은 수능이 80, 실기가 20% 반영됩니다. 그래서 예체능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실기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모집 단위별로 이제 수능에 필수 영역이 있고 또 반영 비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가 이제 수능이 100%이기 때문에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군에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30, 30, 30, 1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영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제한계 같은 경우에는 20, 30, 20, 30이기 때문에 그 수학과 과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같더라도 이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과목의 하나로 대체를 해주고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가 도입이 돼서 가산점 형태로 반영을 하고요. 저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탐구가 10%이기 때문에 국영수가 30, 30, 30이라서 국영수의 비중이 좀 큰 대학, 성균관대학 인문계는 이제 그쪽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쪽은 이제 수리 과학하고 과탐이 30%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성균관대학교는 참 인기가 많은 대학이에요. 뭐 정말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그 글로벌 경영학과나 또는 반도체 공학과는 유독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 학과들의 특징을
이제 뭐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종합 전형으로 이 학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특별히 뭐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죠. 글로벌 경영학과하고 반도체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성화 학과고요.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MBA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100% 영어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애나 주립대 같이 해외 명문대학하고 복수학위를 체결하고 있어서요. 저희 대학에서 2년, 그다음에 그쪽 대학에서 2년을 이수하게 되면 해외 명문대학의 학위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상관이 없나요? 여기는 그쪽도 이제 경영에 경영. 해당하는 학과고요. 반도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계약으로 만든 학과고요. 뭐 20세 전원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뭐 졸업하면 삼성전자에 취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목적이 좀 뚜렷하고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최고 수준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쪽 분야의 어떤 준비된 인재로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비교과 영역에서 흔히 어떤 활동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최고의 학생이니까 뭐 학교에서 뭐 내신 성적이 이런 게 사실 좋아야 되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비교과적 활동이라면 특별히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라라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요. 뭐 그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학과 네, 관련된 네.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네. 판단을 하는데 뭐 있으면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 학교에 따라서 그런 활동들이 없는 고등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관되기보다도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학과에 상관없이 충분히 저희가 좋은 인재로 판단하고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학교에서는 그쵸. 그렇죠. 딱 그러니까 학생들이 듣고 아무튼 싶은데 학교 활동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과목을 다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요. 예비 수험생과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세요. 2018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달라지는 점이나 뭐 특징이 있을까요? 예, 뭐 2018학년도에는 뭐 논술하고 수능 전형이 약간 좀 줄고요.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을 좀 많이 50%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의예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의대, 사범대, 예체능처럼 인적성이 필요한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정원 내 고른 기회 전형을 신설해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같은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논술 위주 전형이었던 과학인재 전형이 폐지되고요. 특기자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는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2018 수시 전형을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보다 사실 또 더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크게 늘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2018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40%에서 50% 가까이 확대를 시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결국은 성적 위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재능, 적성, 잠재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 고교의 인재상이나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한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으로 이제 2018 입시를 보면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또 고른 기회 전형에서 또 소프트웨어 학과 이것을 이제 선발을 합니다. 자, 이 전형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이거든요. 어떤 전형인지 또 준비하는 학생들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과학인재 전형은 일단 특기자 전형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그다음 활동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뭐 특기자 전형이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 뭐 외부 수상 실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소프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뭐 관련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교내에 개설된 비교과 활동들을 열심히 한 학생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스펙보다는 활동의 적극성이라든지 주도성,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로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안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뭐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또 제출 서류를 보면 거기에 추천서가 있거든요. 근데 추천서가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필수로 내는데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으로 되어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 선택을 했을 때 또 내지 않는 학생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천서가 선택인 것은 뭐 저희 학교의 특별한 좀 그 사정이기도 하고 또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그 추천서를 못 내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추천서를 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 내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죠. 네. 학교생활 네. 기록부가 사실은 평가의 기본인 거고요. 추천서는 이제 학생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알려는 보조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뽑고 싶은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면 뭐 추천서가 없어도 뽑아야죠. 네. 그 추천서를 안 내도 큰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추천서를 또 잘 썼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잘 써줬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정작, 그러니까 참작은 또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추천서가 없어도 뽑힐 만한 우수한 학업 영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고민 그 선상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은 추천일 정말 좋은 내용으로 잘 해줬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지상정상 네. 추천서를 잘 써준 그 학생에게 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18 성균관대학교 전형에서 종합전형 늘어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 준비가 더 이제 충실히 돼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진짜 이게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수능 준비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이 자기소개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정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걸 알지만 어떤 부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먼저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만 잘 쓰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부풀어 있어요. 쓰면서. 근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학에 올 정도의 학업 능력이나 뭐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뭐 자소서만 잘 쓴다고 해서 그 학생을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자소서를 뭐 충실하지 못하게 썼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위반 사항들을 했을 경우에는 뭐 탈락의 사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자소서라는 게 무슨 백일장처럼 신춘문예급으로 잘 쓴다라고 해서 그 학생을 저희가 뽑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1, 2학년 학생들이 자소서 쓰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메모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일기 쓰듯이 메모를 그때그때 하시고요. 뭐 그런 것들을 결국 쭉 차분히 모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그런 메모들을 잘 각 대학의 자소서 문항에 맞게끔 취합하고 편집하고 뭐 가공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소서를 잘 쓰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생활들이 어땠는지, 나의 진로가 어떤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런 본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결국은 그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게 자소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자소서인 것 같고 또 자소서를 보면 뭐 1번 문항부터 학습, 학업, 뭐 노력과 경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어떤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나의 어떤 역량, 잠재력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문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라면 이제 국어 관련한 무슨 활동이든 학습이든 이런 걸 좀 쓰고 싶어 하고 또 무슨 영문학과를 간다면 영어 관련한 무슨 학업 학습을 이제 쓰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딱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공학을 간다 하면 학교에 반도체라는 학문은 없거든요, 이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수학을 써야 되는지 물리를 써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집단이 관련된 부분과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경험을 좀 끄집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예비 수험생들한테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단이하고 활동들이 연관성이 있다면 뭐 좋겠죠. 좋은데 뭐 그런 거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그 미국 대학에서는 뭐 테마, 뭐 후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많은 실수 중에 하는 것들이 그냥 학생부에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단순하게 나열해서 베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어떤 뭐 본인의 장점이나 테마나 후크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요. 그게 지원 모집단이와 연관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뭐 리더십일 수도 있고 본인의 관심 교과일 수도 있고 진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 테마를 찾은 다음에 그거 좀 일관성 있게 그에 맞추어서 쓰는 게 조금 이제 사정관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비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만약 생활교육부에 없는 사실을 좀 썼다면 그 평가하실 때 그 좀 확인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 또 이제 학생이 사실 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신뢰롭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추천서에 담겨 있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제가 본 학생 중에 정말 그 A4 용지로 해서 몇 장에 걸쳐서 그동안 했던 활동을 쭉 메모해가지고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정말 자신이 했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나가는 거니까 정말 쉽게 이렇게 잘 썼던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입학사정관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메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자기소개서 잘 쓰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자기소개 문항이 이제 공동문항과 개별문항 4개 문항이 있거든요. 문항별로 읽으실 때 어떤 몇 번 문항이 좀 중요하다, 뭐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4번 문항이 대학 자율문항이니까 이 자율문항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중요도가 있습니까? 그 문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예. 자소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건데요. 자소서를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자소서를 어떤 뭐 배점을 두고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소서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독해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항목의 어떤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네. 네, 성균관대학교 2018 전형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아무래도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전형 방법상으로 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시 이제 수능에서 한국사처럼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됨에 따라서 이제 반영 비율이 조정되죠. 그래서 저희도 인문계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가 40, 40, 20%, 그다음에 자연계는 25, 40, 35%로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의 등급별 가산점 같은 경우는 뭐 홈페이지에 2018학년도 전형계 주요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 홍승우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자세한 입시 요강부터 또 지원 전략, 인기학과 평가 요소, 그리고 2018 대입 전형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수험생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고요. 뭐 수시에 합격하면 좋지만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정시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능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수시 합격생이라도 저희 삼성장학금이라고 해서 수능 기준에 맞으면 전액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그 수능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성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2017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은 인문계가 11월 19일, 자연계가 11월 20일 날 시행을 합니다. 인문 논술은 100분 3문항이고 자연계 논술은 수학 2문항, 물리, 화학, 생물, 완투 6개 중 2개를 선택해서 120분 동안 4문항을 시험을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수능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최저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100입니다.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30이고 탐구가 10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계는 수리, 과탐 30이고 국어와 영어는 20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비율을 꼼꼼히 챙기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시 준비하랴, 정시 준비하랴 학생들 마음 더욱 조급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시 한라인과 함께 2017 수시 실전 전략 그리고 정시 전략 2018 대입 전략까지 살펴보시면서 충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승강대학교 논술 전형에 많이 지원하니까요.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에 비해서 긴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술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대학마다 시간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입실 시간을 놓쳐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논술도 시험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물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편이라든지 시간, 장소 확실하게 챙기셔서요. 입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있어야 시험도 잘 보기 마련이거든요. 또 하나 논술 볼 때 대학 주변이 교통이 대단히 좀 혼잡스러우니까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성균관대학교에서 많은 좀 성원 부탁드리고요.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